예, 최고위원 후보 양향자 후보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성구 TV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고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지지율도 올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궁금해하신 거를 다 답변 드리겠다고 네. 이렇게 저희 고성구 TV에 출연을 먼저 요청을 해오셔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첫 일성으로 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발언을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저는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의 계엄령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평온한 밤이죠. 계엄령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보고 저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랬고 충격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계엄령이라고 봤기 때문에 윤 부부께서 이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도 그것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계엄이 내란이다 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또 이미 내란 사건으로 이제 기소받고 있는데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내란 수계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프레임을 우리 양향자 후보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 부분은 어쨌든 사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이런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새 특검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지금의 이 강압적 수사에 네, 대해서는 네. 절대 반대다.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분 다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건 구속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증으로 시력 상실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병원의 소견서거든요. 그 변호인단이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지금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이 직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인권 유린과 탄압에 대해서 지금 다들 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떤 국민도 전 세계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중계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실명해 가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어제 그 최고위원 후보들 간 토론회가 있었던가요? 네. 예. 그 토론회에서 그 내부 총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 양향자 후보는 합리적 비판까지 내부 총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김재원 후보는 특검과 정청래의 주장에 동조하면 그게 내부 총질이지 무슨 합리적 비판이냐 이런 식의 그 반론과 논박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원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경태 후보와 여타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네. 저는 합리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계엄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지어 계몽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모든 시각이 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오름 대 오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름 대 오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내부적 토론을 해야 될 때는 거기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렇지만 밖에 낼 때는 딱 정제된 의견들이 나가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과 가장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하. 네, 제가 반도체 위원장을 할 때도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엠바고를 2시간 이후로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순간에 나갑니다, 이게. 그럼 언론인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이어져 가기가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민주당과의 다른 점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은 외부와 차단한 채 아주 거기서는 치열하게. 육탄전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육탄전을 하고 단 한 번도 당론을 어기거나 거기서 결정된 것을 밖에 나가서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자꾸 뭐 저 이야기하면 내부 총질이다. 오히려 전당대회가 서로의 내부 총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 하다못해 육탄전을 그렇죠. 하서라도 네.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일단 결정되면.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컵도 날라오고 뭐 죽일 듯이 싸웁니다. 속에서. 근데 그렇지만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 국면에서 당론은 탄핵 저지, 탄핵 반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과 그 한동훈 부하들이 당론을 거부하고 탄핵 찬성 쪽으로 해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거는 매우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 가장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지도부가 한동훈이었죠? 네, 말씀드렸지만 당 내의 이런 엄중한 상황 그리고 이런 쟁점이 이게 정점이라고도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엄청난 상황에 있어서 내부 밤을 새서라도 몇 날 며칠을 통해서라도 이걸 토론도 하고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저도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중지가 모아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이 정당의 어떤 기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네. 그걸 크게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문제를 저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언제부터인가 정당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이번 사태도 이런 상황도 그런 정당의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너도 나도 자신의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그 결정을 해버리는 개별 네. 결정을 해버리는 게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 양양자 후보를 한동훈계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고성범 박사님 대표님 제주 고시잖아요. 예. 제주 안 갑니다. 저는 고성국입니다. 고성. 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고성범은 좀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보다 고성범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제주파입니다. 제주.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뭐 네. 같은 성이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 같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그래서 왜 이런 인식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치 들어온 지 10년인데 네. 누구파로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심지어 예.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했더라도 저는 문재인 파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양자는 양양자의 소신대로 가는 사람. 예. 이게 너무 국민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참 특이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계엄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엄을 저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인으로 올라갈 때 거기 한번 섰던 거고요.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김문수 후보님을 도와서 우리 후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을 다 돌았거든요. 대선 그럼 때. 김문수 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어떤 색깔을 입히고 이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당의 또 국민의힘의 가장 큰 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성국파입니다. 한동훈 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파가 없는데 뭐, 예. 뭐 결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파를 나누는 것은 그건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신동우 후보가 양향자 우리 후보에게 그동안의 정치 이력에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고 개혁신당 갔다가 지난 대선 때 우리 쪽으로 왔다. 뭐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그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너무나 신동우 후보님의 질문이 감사했던 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다. 특히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예. 인식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떤 해명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느 당을 쫓아서 간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2016년도에 민주당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호남 의원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나가셨던 그때입니다. 예. 그때 지지율이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한 46%, 그때 민주당이 한 22%, 호남에서는 한 자릿수. 이때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 창출 없다라는 아주 절박함에서 저에게 제가 오고 싶었겠습니까? 삼성 임원이었던 데인데 반도체로 저는 평생을 그 일을 하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삼고초려가 아니라 청고초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도와야겠다. 진보 정당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국가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당시에 도왔죠. 네. 천고초려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도와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일단 제가 하기로 한 일은 몸을 바쳐서 합니다. 그래서 정권까지 창출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네.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은 제가 내부에서 육탄전을 해가면서 막았던 겁니다. 내부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아하.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되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저는 항상 정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랑스럽고요. 그런 상황이지 제가 민주당에 들어간 것도 그랬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제가 가장 먼저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2년 동안 저는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서 2년 동안 조윤선 장관의 여가부의 어떤 한 축을 담당을 해가지고 일을 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고 창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왔죠. 선거를 함께 치르자. 네. 당시 한국의 희망 지지율보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게 다고 그리고 이제 대선 전국에서 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새로운 어떤 중도 개혁파의 세력으로 중요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받는 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제한이 있었었고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뛰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뭐 저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어디를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알겠습니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제명이 됐다고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예. 어저께 우리 최수진 후보님의 질문이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이제 끝난 일이고요. 제가 의혹은 받고 있었으나 네. 저라고 왜 억울한 게 없었겠습니까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다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끝난 상황을 예전에 이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네. 그때 겪었던 우리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다 같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끝난 서류로 드리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네, 네. 질문드린 네. 것이고요. 그 관련자들이 이른바 2차 가해, 3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시는데 네, 어쨌든 저는 2차 가해는 전혀 예.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많은 왜 정적 죽이기는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해준 뭐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평소에 불편해하던 양향자를 이런저런 걸로 해서 그냥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좀 너무 좀 잔인해 보이니까요. 그런 과정도 있었다. 제가 부침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는데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도부에 이렇게 지도부 일원을 딱 그려보면 적어도 첨단 산업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에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반도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이 보이겠네.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이지만 또 수도권에서 40년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국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혁신하겠구나. 그리고 제 별명이 애정녀입니다. 애매한 것은 모두 다 정해주는 여성. 네. 애정녀예요. 네, 그래서 당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이끌어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알고 네. 저는 존경하는 당원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열심히 해서 꼭 지방선거의 승리, 또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 그다음에 네. 정권 창출에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건 어느 정부에서 하신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반도체 위원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네. 저는 이게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고 그 전 무소속이었습니다. 예, 무소속 단계. 근데 반도체 위원장을 맡으면 광주 서구 의뢰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제가 알았거든요. 엄청난 돌멩이를 돌멩이뿐만 아니라 다 날라오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분들한테도. 저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 30년 반도체를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또 여당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죽어도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네, 있을 무소속으로 때, 있었을 그때 때입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나라를 위해서 반도체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게 네, 국가위원회죠. 그렇죠. 정말로 국가위원회가 아니라 여당의 반도체 위원회 기구였습니다. 여당의, 그러니까 정부 반도체 여당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반도체 특별법,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조세 특례 제한법, 지금 반도체 특별법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때 맞고 나서 뭐 돌멩이가 진짜 날라왔습니까? 그럼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축사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가. 너 나가. 뭐 내가 너를 찍었는데 네가 윤석열을 도와야 너 죽을래. 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검수완박 때는 어땠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아까 우리 양양자 후보는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련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강철이 불에 단련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양양자는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 투표가 진행됩니다. 2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요. 한 표는 경제는 양양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능한 경제정당, 매력적인 전국정당 꼭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양향자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성 후보입니다. 최수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향자 후보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